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밤 뉴욕에서는 고용 지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간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금리 경로를 정하기에는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 AI에 대한 우려감,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방 경직성을 나타낸 것과 테슬라가 연중 연고점을 다시 한번 높여가면서 우주로 날아갈 듯한 기세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이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결국 이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그리고 AI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시장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이것을 안고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제도 이에 대한 우려로 2%대 하락을 마감으로 지었는데요. 코스피 4천선 이탈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은 테마성이 짙은 데다가 그리고 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까지 여전히 부담인 가운데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예정돼 있는 실적 발표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오늘 IT 투톱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 목표치를 5천까지 잡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박예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박예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입니다. 우리 뉴욕 증시가 간밤에 개장 전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결과를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죠. 이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건수는 높았습니다만 실업 건수도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취직한 사람도 많았고 또 실직한 사람도 많았다는 건데요.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지수는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요 4,000피를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했죠. AI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고환율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장이 연출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양대 지수 현재 혼조세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5% 상승한 4,02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장주 내 양전과 음전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0.06% 하락한 91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현재 계속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면요. 외국인이 3,000억 원대의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3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여전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이 주목하는 특징주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프론티어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함께 슈팅하는 종목이죠. 테슬라가 오늘 1년 만에 올타임 하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 급등의 불씨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이 머스크의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머스크가 마침내 기존의 전기차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테슬라가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해왔던 거죠. 이 꿈을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테슬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3%대 급등 나왔고요. 국내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탄력 받아갔습니다. 오늘 급등세 이어가는 프론티어는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업인데요. 자율주행차의 필수적인 고정밀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특히 이 프론티어는 테슬라의 파트너사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가 있어서요. 테슬라의 FSD 판매 확대가 프론티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론티어가 전일 대비 7% 상승한 15,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현대위아입니다. AI가 이제 정말 이 자동차까지 영역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다음 달 6일부터 현대위아가 처음으로 CES 2026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대위아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라는 이 말이 언급되는데요. 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는 새로운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구동 부품들이 있습니다. AI나 첨단 기술과 결합되면서 정말 만화 속에서나 상상하던 그런 슈퍼카가 됐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재밌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산 배치형 냉난방 공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탑승자들에게 최적화된 온도의 그런 공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온돌과 좀 유사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현대위아가 8% 상승한 7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상장된 신규 종목인데요. 더블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에임드바이오나 아크릴 같은 최근 신규 상장된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무섭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말엔 기관들이 이 결산에 바쁜 만큼 새내기주가 디메릿을 좀 가져갈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는 좀 다소 이상하게도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도 원인이 될 거고요. 또 그만큼 또 기존의 그런 주도 섹터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의 컬러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도 좀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158% 상승한 42,600원에 거래됩니다. 네, 이제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CPI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변동성은 예고되어 있고 우리는 그 파도를 피할 수가 없겠죠. 파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12월 17일 오늘 한유민 전문가 모시고 시장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할지 좀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 AI 거품론이 또 부각되면서 지금 뭐 AI 섹터에 있어서 지금 조금 눌림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내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또 한번 잘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 불식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기업들이 이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좀 최근에 뭐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중소형 기업보다는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뭐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AI 거품론을 좀 불식을 잠재우려면 이제 좀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린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이제 AI 거품이 좀 사그라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번 주에 좀 밀렸지만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는 이유는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좋다라는 건 알지만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에 이렇게 눌릴 때는 이게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장이 좀 어려운 게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으로 최근 이제 코스피 4천이 다 왔을 때 내가 이제 신규로 어떠한 섹터에 좀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뭐 하루 이제 뭐 반도체 섹터에서 급등이 나오면 다음 날은 또 이제 순환매 돌면서 또 다른 섹터로 가고 또 이제 또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좀 연속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을 좀 창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요즘 장 같은 경우는 좀 상단은 일단은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 나왔을 때는 비중 좀 축소하시고 이제 뭐 박스권 하단부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 확대 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위에 상단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보면서 조금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만 보더라도 뭐 테마성으로 계속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수 트레이딩을 한다면 사실 대장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테마성으로 짙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수 하단을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네. 예, 일봉 차트인데 어제 사실 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던 게 어제 장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면 그래도 20일에서 지지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밀면서 마감을 해서 사실 오늘 장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은 3,900포인트 선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 그래도 20일 이평선에서 이제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십자도지 캔들 나오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4,000포인트는 그래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4,000포인트 정도를 좀 하단부로 잡으시고 이제 좀 4,150에서 4,200포인트 이쪽을 이제 한 상단부 잡으시고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지수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를 봐야겠죠. 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봤을 때 이 지수 상단에 왔을 때 비중 조절을 통해서 비중 축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단부 왔을 때 다시 비중 확대.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을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900포인트는 깨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0포인트에서는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 9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900포인트 초반대 오면은 그래도 좀 지수 플레이하기 괜찮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섹터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지수 이제 9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좀 담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연금까지 환해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만 뭐 떨어지는 듯 하더니 밑꼬리를 달고 1,477원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사실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꺾이는 구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수급까지 불안정해진다면 우리가 이 연말에 산타가 안 오겠죠. 예. 요즘 산타가 네. 좀 누워 있어. 누워 있어요. 와야 되는데 좀 예. 누워서 오는 거예요. 누워서. 네, 와요. 그러다 오긴 보니까 와요? 횡보하는 거지. 아, 네. 주가가. 그러니까 네. 산타가 위로 와야 되는데 자꾸 네. 누워서 오다 보니까 이제 횡보한다. 무기력한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또 금요일에 이제 BOJ 금리 결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거라 예상은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있고 좀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관망세도 좀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저는 환율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이 환율 차트로 봤을 때는 1,490원에서 1,500원이 여기 지금 상단부거든요. 네. 그러면은 1,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 전 대통령 뭐 탄핵 사건 뭐 계엄 사태 이때 찍었던 때가 1,5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환율이 이게 쭉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0원대를 터치하고 그리고 또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좀 오히려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 왔을 때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리고 12월에 오히려 산타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12월에 조금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26년 또 1월부터 까치 랠리.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까치가 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26년 상반기에 오히려 좀 반등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겨울에는 조금 막 상승 랠리를 기대한다기보단 내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면서 좀 종목 변경도 좀 하고 이러한 좀 전략을 세우면서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연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어떤 종목들을 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자라는 시장 전략 그리고 환율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방송 중에 계속해서 하단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한유민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요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와는 상반되게 테슬라만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 1조 달러 보상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한국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테슬라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여기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소식에. 그렇지만 우리가 국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소화를 해나가야 할까를 오늘 시장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율주행 쪽으로 가볼까요? 앞서 우리 캐스터님이 잘 언급해 주셨는데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이 어제 오늘 연일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테슬라보다 그렇죠.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퓨런티어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지금 테마로 봤을 때 어떻게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율주행 산업 자체는 당연히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당연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주가 자체는 이제 뭐 테슬라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이야기가 나오면은 잠깐 반짝 반등하고 다시 눌리고 좀 또 거래량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작년에 조금 급등 나왔다가 사실 올해 여름에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거래량 잠기면서 몇 달을 계속 횡보하고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이 단기 급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일부 보유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괜찮긴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꾸준히 주가상으로는 이렇게 급등 랠리가 나올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1월부터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12월에는 제가 봤을 땐 개별적으로 이렇게 테마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1월에는 또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지금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낫고, 내가 장기적으로 좀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좀 조금씩 담아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테마이긴 하지만 눌렸을 때 담아가자, 이런 관점이신 거죠. 지금 당장은 어렵다. 네, 퓨런티어는 네. 오늘 매도입니다.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이 어쨌든 테마단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에서야 기회를 볼 만한 쪽은 다른 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로봇은 어떠세요? 로봇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봇 섹터가 올해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성장 가능성이 크고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 좋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고밸류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실적이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숫자로서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 자동차 섹터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탄력을 받는 이유가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해 많이 올랐음에도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것도 맞지만, 최근에 이제 뭐 좀 약간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신사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자동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을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에 이제 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성장 모멘텀까지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재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사실 그렇게 고밸류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PER 10배도 안 되는 종목들 많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그래서 이제 좀 자동차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자동차 회사라고만 바라보지
보지 말고 이제 좀 자율주행이나 로봇 사업의 이런 미래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고 바라보면서 조금 실적까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전 중장기적으로 괜찮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로봇 산업 자체만 그러니까 클로봇이나 여타 그런 종목들 말고 자동차와 붙어 있는 로봇 관련주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동차 로봇? 예, 요즘에 또 이제 네. 신조 카봇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카봇들이 요즘에 잘 가요. 근데 이제 로봇이 당연히 더 슈팅이 나오는 건 맞는데 사실상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그러니까 로봇 섹터에서 이제 뭐 클로봇이나 뭐 로봇스타 뭐 이런 로봇 종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또 조정 받으면 막 단기간에 40% 50%씩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변동성 견디고 뭐 저점 잡고 이렇게 가실 거 아니면 좀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로봇 부품 사업을 영위한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조정폭이 크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그럼 카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카봇, 그럼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는 여전합니다만 주가가 화답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완성차부터 좀 한번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보시면 오늘 30만 원 선을 놓치고 꽤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뭐 양봉이기는 합니다만 28만 6,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어쨌든 그간의 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눌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완성차가 어쨌든 가줘야만 밑에 소부장도 움직일 텐데 자동차와 로봇을 따로 떼놓고 봐야 하는지 같이 굴러간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차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까지 하는데 그러면 글로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잘 주는 고배당주이고 그러면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온 상황에서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럼 20일 이평선 라인이 지금 28만 2천 원, 5천 원 요 사이예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사실 지금 현재가 28만 6천 원인데 사실상 지금 내가 신규로 오늘 장에서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전고점인 한 32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번 이제 배당까지 받아 가시면서 한 내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고 좀 장기적으로도 로봇까지 같이 본다면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만약에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그 기업 가치 자체를 이 현대차가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 섹터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멀리 보면은 좀 안정적이죠, 우량한 로봇 자율주행, 뭐 연체적인 자동차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조정이 이렇게 깊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완성차에 대해서 이렇다면은 어쨌든 이 현대차가 로봇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HL만도나 뭐 무벡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같이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 오토에버나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무벡스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가는 이유가 뭐 전기차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거기서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추진하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중에 급등 랠리가 전 나올 거라 생각이 드냐면 현대차가 아직까지 이제 로봇 사업이나 자율주행 산업에서 뭐 어떠한 실적이나 숫자로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인식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평가돼 있지 않은 구간에서 충분히 다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현대
오토에버도 4% 정도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하락 중에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너무 이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순환매 장세 속에서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구간이 25만 원대예요. 그러면 25만 원에서 신규 진입하기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봇 이야기 자주 하고 있는데 12월 3일 우리 방송에서 H1 만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종가 진입을 했다고 해도 지금 16% 정도의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H1 만도도 그럼 함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 만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HL 만도요? 네, 16% 정도 지금 상승률 나오거든요. 12월 3일 이야기 해주셨어요. 16%나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안 오른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탈을 한 상황인데 여기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면서 오늘 장에서 지금 좀 윗꼬리 달고 좀 밀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장에서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마감한다. 그러면은 신규 접근 가능합니다.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마감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1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라인이 한 5만 5천 원 라인입니다. 그럼 차라리 5만 5천 원을 넘어서서 마감을 하면 거기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가 8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8만 9천 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8만 9천 원을 터치했을 때는 전기차 모멘텀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로봇 사업으로 진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이때보다 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붙었으면 저는 충분히 여기 신고가 영역을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10일 이평선 돌파하면 이제 매수하셔서 여기 목표가 한 8만 9천 원 잡고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HL 만도까지 추가적으로 AS 받아봤는데요. 완성차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옆쪽에 있는 QR코드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고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 함께하는 공간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유민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최근 많은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형주에서 그런 아쉬운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약간은 짓누르는 듯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간외에서 시세를 받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상승세 아니에요. 지금 2%대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근데 원전 같은 원전 섹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원전이 안 좋아서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도 급등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 조정 나오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단기적으로밖에 들어가서 재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원전 섹터가 좋은 것도 알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알지만 사실 올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올해 초로 보면은 2만 원대 주가였어요. 올해 초에 2만 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금 거의 8만 원까지 왔으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특별히 이제 여기서도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숫자로는 수주잔고는 늘어나고 좋은 건 알겠지만 현재 당연히 실적을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고밸류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 랠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원전 섹터를 보실 때는 급하게 따라가지 마셔라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원전 이제 협력 소식이 더 들리고 그리고 이제 좀 AI 거품론이 좀 이제 수그러 들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고점 찍고 조정 나온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장에서 신규로 1차적으로는 담아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조금 호재 한 번만 더 나와도 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내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7만 원대에서는 담아가셔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7만 원대에선 뭐 어쨌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담아갈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또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올해 안에는 끝날 것이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원전주를 어쨌든 산업군 자체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원전 대장주를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 원전 이슈 이외에도 원전 해체 이슈들도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전 섹터에 지금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전만 하지 않고 사실은 뭐 화력 발전이나 이렇게 신재생까지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발전소 플랜트나 기자재를 하는 회사들 그런데 이제 원전 발전소까지 같이 이제 뭐 부품이나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매출이 더 잘 찍혀요. 그러니까 수주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뭐 분기 매출이 나왔을 때 성장하는 모습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BHI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 BHI라는 종목은 이제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발전소 천연가스나 이러한 뭐 원자력 이러한 발전소에 이제 부품이나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실적이 지금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4분기 실적 또한 전망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지금조차도 담아가도 좋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오히려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여기 급등이 한번 나왔죠. 25% 급등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0일 이동평균선 지금 타고선 가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 1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사실 오늘 장에서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원전에서 탑픽 BHI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8일 오전 6시 분기 실적 9월에서 11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은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2% 이상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도 5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 장 초반에는 괜찮은데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여전히 주도주를 반도체로 본다는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를 전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현재 뭐 AI 거품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상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쪽을 보는 거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 기업이나 그러면은 이 AI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서버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럼 당연히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싼 반도체에 투자하고 전력에 투자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 돈을 벌 거냐? 사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돈은 언제 벌 거야?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게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생기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해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죠. 근데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그 빅테크들의 투자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는 매출이 바로바로 찍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반도체 좋은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그만큼 올해 반도체 뭐 소부장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해 당연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악재만 나와도 흔들리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밀릴 때는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비중을 실어서 지금 코스피 4천이 넘은 상황에서 내가 SK하이닉스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그 비중 뭐 100% 실어서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릴 때마다 모아 가시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쇼티지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6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렸을 때마다 담아 가셔서 2026년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까지 끌고 갈 만한 자리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0만 5,700원이잖아요.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말씀드린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가요?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요. 예, 이 네. 시청자분들한테 삼성전자 조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예, 삼성전자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좀 들어가기 뭐 하신 분들 있잖아. 근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럼 보셔라.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직 여기 전고점 못 돌파하고 행보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당연히 이제 우선주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연말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담기가 좀 고점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까지 생각하셔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시장이 변동성에 눌렸다가 지금 돌아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늘 장에서도 지금 5일 이평선 위에서 양봉이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담으셔서 전고점 돌파를 전 충분히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87,000원 넘어서 한 목표가 9만 원 정도 잡으시고 들어가셔도 아직 단기적으로는 1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연말 랠리에서 이제 배당까지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보다 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어쨌든 배당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에 대한 매력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쨌든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삼성전자나 기타 뭐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까지 좋게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반도체에 조금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봐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또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앞단에 이야기해 주신 게 시장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12월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를 좀 담아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산업에 투자를 얼마만큼 하냐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지금 투자하는 게 반도체, 바이오, 로봇, 뭐 자율주행 사실 이쪽이에요. 그러면 전력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AI 산업과 관련된 쪽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만 또 너무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전력기기도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도 또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서 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26년까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기기 섹터를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서 좀 단기 스윙하는 전략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종목들은 반도체, 전력기기 섹터에서 이제 좀 눌림목에서 항상 조금씩 내가 물량 늘려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담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는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전 11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7% 상승하면서 4,030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66억 원 정도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단을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913포인트 0.26%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약간은 지수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90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약간은 하락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어떤 쪽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봇입니다. 카봇 쪽에서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로봇 섹터들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고 로봇에서 수익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로봇 섹터들은 좀 최근에 좀 단기 과열권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로봇 섹터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걸 기다리셨다 들어가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로봇 산업에 진출한 이러한 회사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좀 카봇이라는 이러한 또 새로운 섹터에서 오늘 히든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요, 이제 일단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산업용 및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의 이제 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아틸라스나 옵티머스의 이제 감속기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사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좀 매출이나 실적이 괜찮고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속기 회사로서 만약에 또 여기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재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에도 전기차 감속기를 공급 중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도 투자하기가 괜찮은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올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1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그냥 11월부터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 좀 건전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전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히든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딱 여기 공략할 시점을 딱 잡아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단기적인 건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담아서 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N자형 패턴 상승 패턴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명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인식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 담아두시면 제가 딱 매수 타점 오면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담으라는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계시면은 이 매수 타점이 오면 여기서 안내를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카메라로 이 아래 QR코드를 비추시면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히든 종목 우리 방송 끝나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후장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테마성이 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탈모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료에 이 탈모를 넣을 수 있다, 탈모 치료를 한다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주식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22%, 뭐 신신제약 같은 종목은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노진, 뭐 작은 종목입니다만 TS 트릴리온 같은 종목들, 뭐 메타랩스 같은 종목들 모두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테마에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어쨌든 돈이 갈 곳을 잃어서 대회가 열렸어요, 오늘 이쪽에서. 네. 요즘에는 근데 네. 장 자체가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장이 근데 사실은 또 재미가 있잖아요. 또 손맛보기가 좋잖아요. 재미.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 자산주 또 부각된 거 있죠. 부동산. 예. 뭐 동양고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이 간다. 사실은 근데 네. 원래 장이 끝물을 대면은 그런 종목들이 가거든요. 끝물이라는 게 이제 상승장에 고점에 오면 이제 어. 올릴 거 없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이 아니라 전 더 갈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재미가 없잖아요. 11월부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장에서 이제 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좀 테마성 호재가 하나 나오면 그 종목이 조금 급등, 단기적으로 우르르 또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뭐 탈모 치료제 그거 뭐 보험 그거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오를 거라 사실 생각이 안 드는데 사실 그런 종목을 들어가면 사실 들고 있어도 좀 불편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종목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은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조금 들고 있어서 내가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오늘 장에서 내가 그냥 오늘 장에서 내가 좀 들어갈 종목 없다 이럴 때 그럴 때 좀 이제 수급에 의한 좀 트레이딩 그런 관점에서 테마적으로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 이게 네.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네.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난이도가 근데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자꾸 해보시고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물려요. 근데 항상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내가 변동성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 내가 큰 수익률을 먹으러 들어갔잖아.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내가 변동성 큰 종목 들어간다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 딱 내가 여기 이탈하면 나 무조건 손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네. 물렸는데 내일은 오르겠지 또 기다리면 안 된다.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단기로 끝내야 돼요. 단기로 내가 오늘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막 거래량 급등해요. 탈모 치료제. 근데 얘가 이거네 하고 들어갔는데 밀렸어요. 네. 만약에 윗꼬리 달고 쭉 밀린 상황인데 내일은 오르겠지. 그리고선 2월 시켜 내일까지 네. 홀딩하잖아. 내일 네. 그럼 또 나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오늘 장에서 하루로 그냥 좀 재미 보려 들어간 종목이면 종가 전에 그냥 밀렸어도 손절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그래야지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테마적인 종목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동양고속 차트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현대약품 얘기하려 했는데. 동양고인데? 이거 동양고속이 탈모 치료제 얘기해서 현대약품 지금 이것도 네. 오늘 들어가면 단타 좋네. 단타 자리가. 잠깐. 동양고속. 이거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예. 근데 이 동양고속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테마성 아닌가요? 그렇죠. 무슨 네. 부동산이 많고 자산이 많다라고 부각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특징주예요, 그렇죠? 그잖아. 지금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예. 이거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목은 그냥 테마성으로 여기서 잡은 분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테마성인 종목에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이제 주도 섹터와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의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잡고 익절 구간도 확실하게 해서 이를 이탈할 시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기준은 사실 실력 아닙니까? 실력이죠. 예. 오늘 제가 그럼 여러분들 또 방송 마지막 전에 이 탈모 치료제 관련주 네. 현대약품 네. 이 현대약품이 이거 그래도 좀 또 동전주 아니에요. 그래도 시가총액 2천억 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제 탈모 치료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언에 이렇게 좀 반등 나오죠. 근데 지금 오늘 장에서 아래 꼬리 지금 길게 달고 음봉에서 양봉 전환 지금 바로 한 상태인데 이러면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오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종목은 근데 이제 또 짧게 7,000원 지금 7,200원 들어가셨다가 7,000원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테마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옷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까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 뭐 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